다들 오늘 하루 공부 잘하셨나요? 저는 오늘 아침 일찍 일어나서 공부 잘하다가 아무래도 금요일이라서 그런지 뒤로 가니까 좀 졸리기도 하고 다른 생각도 나고, 그리고 하고 싶은 것들이 지금 몇 개 있어가지고 빨리 마무리하고 하려고. 맥주 한잔하고 자려고 그러는데 시끄러우시면 말씀해주세요. 얼마 전에 오랜만에 연락이 된 누님께서 선물로, 집들이 선물로 맥주 거품을 내는 폼메이커라는 거를 선물해 주셨는데, 사실 저는 술을 마시지 못합니다. 술을 못 마시는데, 근데 이 정도는 먹을 수 있어요. 그래서 한번 먹어보려고 하는데, 일단은 먹어보겠습니다. 어떠다 세시생님 오늘 처음 와주셨잖아요. 제가 밤에 자기 전마다 막 시 읽으면서 좀 썰을 풀다 잤거든요. 대신 그 전에 미리 얘기를 하니까 공부하는데 방해되시면 미리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요즘 되게 연락을 안 하던 친구들한테서 연락이 많이 와요. 그게 시기적으로 나이가 있어서 그런 걸 수도 있는데 아마 코로나 영향이 크지 않나. 그리고 사람들을 못 만난 지가 되게 오래되니까 사실은 옛날 추억 같은 것들 사진 보고 뭐 이러면서 재미를 찾다 보니까 옛날에 만났던 친구들, 같이 즐거운 시간을 보냈던 사람들 생각에 아무래도 예년보다는 많이 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나쁘지가 않네요. 오랜만에 사람들이랑 연락이 되면 재밌는 것 같아요. 할 얘기도 많고, 저 같은 경우는 막 옛날들을 좀 많이 기억하고 사는 편이라서, 그래서 옛날 사람, 오래전에 만났던 사람들을 보면 되게 할 얘기도 많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거 뭐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네요. 어려운데. 아, 거품을 내는 거군요. 거품을 내는 거였어요. 거품을 내는 거. 그냥 이걸 여기다 따라서 애초에 따르는 걸 좀 세게 따라도 되고, 어쨌든 먹겠습니다. 오늘 제가 읽어보고 싶었던 시는 오랫동안 제가 다이어리 같은 데 써놓고 가지고 다녔던 시인데, 권투왕 마비네글러라는 시입니다. 외국 시예요. 이거 되게 저는 뭐 좋아한다기보다는, 한국 시구나. 권투 선수는 외국인인데 시는 한국인 최승호 시 썼네요. 그래서 권투왕 마비네글러인데 그렇게 막 예쁘거나 아름답거나 한 시는 아닌데, 제 인생에 굉장히 많은 자극제가 됐던 시여서 읽어보겠습니다. 권투왕 마비네글러, 최승호. 그는 심판관을 믿지 않았다. 한정승을 기대하지 않는다. 심판관은 쉽게 매수되기 때문이다. 그는 심판관을 믿지 않는다.
한정승을 기대하지 않는다. 이 점에서 무신론자 같지만 그렇지 않다. 그는 벌거벗은 채 승부욕이 강하게 싸운다. 이 점은 순교자와 같다. 서로 좋게 승리로 이끈다면 얼마나 좋으랴. 그가 뛰는 링은 종종 피범벅이다. 이 점은 불란서 혁명과 같다. 마빈 해글러는 세계 챔피언이다. 하지만 죽음의 왕 앞에선 이 점은 불쌍한 투어와 같다. 마빈 해글러 되게 훌륭한 권투 선수였는데 얼마 전에 이제 돌아가셨죠? 마빈 해글러 저는 복싱이랑 격투기 같은 걸 되게 좋아하는데 마빈 해글러의 경기는 되게 인상 깊게 봤어요. 마빈 해글러는 지금보다는 좀 더 옛날 사람인데 이제 1954년 출생이어서 83년에 미들급 챔피언을 합니다. 80년에 미들급 챔피언을 했는데 바로 챔피언을 한 게 아니에요. 그 전해도 79년이었던 것 같은데 그때도 복싱 아마 결승전까지 올라갔던 것 같아요. 제가 그 동영상을 봤는데 그 당시에 복싱은 아직까지 백인들의 스포츠였던 거죠. 그래서 79년도 그 복싱 영상을 보면 마빈 해글러가 분명히 이긴 것 같은데 결국에는 이제 판정패를 하죠.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메이웨더도 이제 아프리칸 아메리칸이고 다들 뭐 스포츠 스타들 중에서는 이제 다양한 인종이 많잖아요. 근데 그 당시만 해도 뭐 축구에서나 아니면은 복싱 특히 이런 1인 개인이 하는 운동에서는 아직도 인종차별이 좀 심했나 봐요. 그래서 마빈 해걸러가 분명히 이기는 경기였는데도 이제 졌다고 판정패가 나왔던 거죠. 그래서 그 다음 해에 바로 마빈 해걸러가 챔피언을 차지했는데 그 경기를 제가 봤어요. 그 경기를 이제 직접 본 건 아니고 그 영상으로 봤는데 거의 한 대도 안 맞고 KO로 이기는 영상이었어요. 근데 제가 이걸 왜 봤느냐? 이게 되게 저희 나이 때 문과 학생들한테는 굉장히 유명한 시예요. 왜냐면은 2009년도인가 2008년도인가 고려대학교 논술 정시 고글링을 만들어낸 논술 정시에 나왔기 때문에 모든 문과생들의 이제 비장의 무기, 마지막 희망 그리고 그런 거였기 때문에 모두가 이 기출 문제를 봤죠. 뭐 얼마나 기억하고 사는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저도 당연히 봤죠. 그래서 마비네블로가 도대체 어떤 권투 선수인가 궁금해서 영상을 봤는데 진짜 한 대도 안 맞고 싸워요. 그래서 이겨요. 그러니까 지금의 메이웨더도 한 대도 안 맞지만 굉장히 아웃복서 스타일로 해가지고 경기를 조금 루즈하게 만든다면 마빈 해글러는 오히려 파키아오에 가깝게 몰아붙이는데도 거의 한 대도 안 맞고 무조건 KO로 이겨요. 그래서 그 경기를 굉장히 인상 깊게 봤고 흑백 화면이어서 피가 났는지는 모르겠지만 약간 피가 많이 피범벅이 나는 경기였다라고 느꼈거든요. 근데 더 신기한 거는 이기고 나서 세레머니를 하잖아요. 요즘에는 세레머니를 하는데 도망쳐요. 도망치는 것도 이제 마베네올라가 너무 지쳐 있으니까 코치가 와서 마비네글러를 들어다가 막 도망쳐요. 왜냐면은 바로 이제 야유로 막 사과도 날라오고 먹을 것도 막 날라오고 그랬던 거죠. 그러니까 마빈 해글러는 진 상태에서 경기에 올라갔던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심판관 내지는 뭐 심사위원들 뭐 매수가 굳이 아니더라도 여기서 매수라고 표현을 했지만 상대편의 편이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마빈 해글러는 진짜 혼자 싸운 거죠. 근데 저는 이걸 딱 보면서 나도 마빈 해글러처럼 싸워야겠다, 살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던 거죠. 그래서 공부를 하건 다른 걸 하건 외로운 상태를 되게 즐겼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잘 이용했던 것 같고 사람들이 나를 오해를 하고 괜히 시비 거는 사람도 있고 괜히 안 좋게 보는 사람도 있는데 억울하면서도 딱히 그거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느낀다기보다는 그래 마음껏 무시해 마음껏 나를 미워해
어차피 난 너네들 다 적으로 생각하고 내가 언젠간 이길 거야 라는 생각으로 계속 살아왔던 것 같고, 그래서 되게 성과 같은 게 잘 났던 시기도 분명히 있었죠. 근데 여기 보면은 그 당시에는 캐치하지 못했던 문구인데, 네 번째 연에 보면 서로 좋게 승리로 이끈다면 얼마나 좋으랴. 그가 뛰는 링은 종종 피범벅이다. 이런 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최승호 시인은 서로 좋게 승리로 이끈다면 얼마나 좋으랴. 그러니까 그 경기 자체를 즐길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말을 했던 거죠. 저는 그 당시에는 이 문구를 보지 못했어요. 보지 못했고 멋있다. 무신론자처럼 순교자처럼 최선을 다해서 항상 싸우고 그 모든 게 드라마틱하게 딱 끝나는 그런 멋있는 사람이 되고 싶었는데, 어, 요즘 드는 생각은 그게 되게 좋은 방법일 수 있어요. 스스로를 채찍질하고 모두를 적으로 돌리고 그 상태에서 나가 아니면 나를 지킬 수 없다는 생각 속에서 치열하게 싸우고 성과를 내는데 굉장히 좋은 방법일 수 있는데, 그래서 그 과정 속에서 내가 과연 행복했었느냐, 그리고 지금 행복하냐라고 물어봤을 때 쉽게 대답을 하지 못하겠다는 거죠. 왜냐면 계속 전쟁이었으니까, 계속 전투였고, 계속 싸웠으니까. 그러니까 분명히 고등학교 시절 때도 좋은 친구도 있었을 거고, 좋았던 시절도 많았을 거고, 심지어 행복할 수 있는 기회도 많았을 텐데, 그게 다 불안하게 느껴지고, 나는 전투력을 빨리 올려야 된다는데 라는 생각이 드니까, 누가 나한테 다가와도 굉장히 차갑게 대하고, 굉장히 긴장을 많이 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은 쟤는 왜 저러지? 쟤는 왜 다가가려고 할수록 저렇게 말해, 쉽게 말하면 왜 이렇게 싸가지가 없지 이렇게 말을 하고, 저는 그게 딱 하면서 사실 나한테도 아픈데 마음대로 생각해. 나는 다 이길 거야. 근데 상대는 나랑 싸울 생각이 없거든. 상대는 나랑 사이좋게 지내고 싶은데 나는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그렇게 지냈었는데, 이제 그런 시간을 한 20년쯤 보내니까 좀 지쳐가는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나의 천직이 되어버렸는데, 그러니까 책을 보고 글을 보고 글을 쓰고 시험을 보고 하는 게 나의 천직이 되어버렸는데, 이 모든 과정을 다 전쟁이라고 생각하고 이겼다, 졌다 이런 생각만 계속 하다 보니까, 이길 때는 좋았죠. 이길 때는 진짜 좋았는데 항상 이길 수만은 없고, 내가 이길수록 더 이기기 힘든 라운드로 올라가고, 그럼 결국 지게 되고 무너지게 되는데, 그때 스포츠맨십처럼 박수치면서 그래요 대단하시네요가 아니라, 난 왜 이거밖에 못하지? 난 왜 이거밖에 안 되지? 나는 평생 이거 하나밖에 안 바라보고 살고 이거 하나의 자부심으로 살았는데 이거마저 안 되네라는 생각을 하니까 내가 너무 불쌍한 거예요. 처음에는 막 한심하게 느껴지다가 그건 아닌지, 그래도 내가 얼마나 열심히 사는데 불쌍한 거예요. 안쓰럽고. 근데 그때 이 문구가 다시 떠올랐던 거죠. 서로 좋게 승리로 이끈다면 얼마나 좋으려. 살다 보면 마빈 해글러 같은 태도가 필요하기도 해요. 실제로 저는 잘 이용했고 그런 시간을. 근데 어쨌든 장기적으로 갈 거고, 그 시험의 성격에 따라서 뭐 학교 시험 내신이면은 뭐 단기전이니까 그렇게 벌 수도 있는데, 장기적으로 갔을 때 그 모든 과정을 즐기지 못하고 아프고 상처받는 그런 피투성이가 되는 과정을 겪어야만 한다면, 어, 설사 성과가 낮다고 하더라도 저는 가엾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는 조금 생각을 바꾸려고 노력해요. 음,
공부 많이 해야 되는 거 맞는데 치열하게 해야 되는 거 맞는데 그 안에서 행복할 수 있고 웃을 수 있는 요소들을 찾을 수 있다면 최대한 찾자. 내 할 일에 지장이 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처음에 시작한 거는 인스타그램이었어요. SNS였는데 저는 옛날에 SNS 같은 거 하는 사람 되게 그러니까 뭐 이상하게 본 건 아닌데 사실 이해를 못하는 면이 많았거든요. 왜냐면은 하루 일주일에 5번을 다 학식을 먹다가 한 끼를 좋은 걸 먹는데 그걸 사진을 찍어서 올리면 뭔 의미가 있지? 과시욕 아닌가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맞죠? 어느 정도 과시를 하려는 사람의 성향인 것도 맞는데 저는 어떻게 하다 인스타를 열심히 하게 됐냐면 연락이 안 되던 친구가 팔로우를 했는데 그 전에 제가 몇 번 팔로우를 걸었는데 이제 대답이 없었어서 이 사람은 나랑 인스타를 할 생각이 없나 보다 이랬는데 팔로우를 건 거예요. 그래서 팔로우를 걸었는데 그 사람한테 잘 보이는 게 아니라 잘 지내 보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서 맛있는 음식을 먹는 거나 아니면 뭐 내가 즐겁게 있는 것들 사진들을 계속 찍어서 올렸어요. 올렸고 그 사람이 이걸 보는 걸 보면서 되게 다행이다. 잘 지는 모습 보여주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일상에서 내가 계속 웃을 만한 일들을 찾아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바나나 먹고 계란 먹고 이게 그냥 일상이었는데 먹는 거였는데 바나나를 어떻게 하면 재밌게 먹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예쁘게 먹을 수 있을까? 아니면 같은 학식을 먹더라도 어떻게 하면 여기다 의미 부여를 할까? 어떻게 하면은 스토리거리를 하나 만들까?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매일매일 뭔가를 찾아요. 그래서 지금은 제가 인스타를 하루에 막 3-4개씩 올릴 때도 있고 그랬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즐거운 일들이 생겨요. 그러니까 즐거운 일들을 내가 찾다 보니까 사실 물론 인스타를 하려고 막 어딜 찾아간다거나 이러면은 좀 문제가 되겠지만 그냥 매일 똑같은 밥을 먹는데 그것을 좀 더 예쁘게 사진 찍으려고 노력하고 이거 시간 얼마 안 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제 일상이 되고 사소한 것에서 재미를 계속 찾게 되고 그러다 결국 유튜브까지 하게 됐는데 유튜브를 한 것도 그거예요.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을 내가 바빠서 보지는 못하지만 누군가가 나를 보고 싶어 한다면은 볼 수 있게 실시간으로. 그러면 이제 좀 미안한 마음은 덜 수 있겠다. 내지는 나를 걱정하는 사람들 좀 걱정하는 마음은 덜어줄 수 있겠다 이런 생각 때문에 이 모든 것을 하게 됐는데 하니까 계속 욕심이 나요. 어, 공부를 하다 보면 이런저런 생각들이 드는데 사실 이것을 갑자기 누군가한테 막 말하기는 그렇고 TMI니까 그럼 이제 혼자 생각하고 가끔 일기도 쓰고 막 그러는데 어, 얼마 전에 조금 뭐 힘들어하는 친구 얘기를 들으면서 그 고민 나도 했었는데 라는 것들이 있었고 그럴 때 이런 시를 나는 읽었었는데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생각보다 제가 아는 시들이 많고 기억하는 시들이 많아서 그런 것들을 이제 밤마다 사람들한테 들려주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을 하게 됐고 그래서 이걸 시작을 했죠. 아직 많이 안 보시지만 그러니까 이제 밤이 오는 게 기다려져요. 그러니까 하루의 공부를 마무리하고 쉬면서 뭐 차를 한잔 하거나 맥주를 한잔 하면서 내 할 얘기를 이렇게 썰을 푸는 거.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공부하다가 얘 갑자기 말하네? 시끄럽잖아 이러고 끌 수도 있겠지만 뭐 그거는 각자 공부를 하는 상황에서 선택할 사항이니까 거기까지 아쉬워하진 않고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고 누군가가 듣고 있다는 거 그리고 제 주변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얘기를 별로 재미없어 할 수도 있지만 뭐 어딘가에는 이걸 재밌어서 찾아서 클릭하고 들어올 사람이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 그리고 설사 그렇지 않더라도 그렇게 믿고 내가 지금 말하고 있으면서 사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시원하거든요. 오늘 들었던 생각들을 말할 때. 그리고 이걸 하려고 하루에서 되게 사소한 일들에도 의미 부여를 하게 돼요. 그러니까 오늘 같은 경우도 뭐 어떻게 하다가 이제 마빈 에글러의 시가 생각이 났어요. 왜냐면은 이제 어머니랑 얘기를 하면서 뭐 복싱장 같은 거에 대해서 어떻게 하다 운동하는 얘기를 하다가 마빈 에글러 시가 나와서 오늘 밤에 얘기하면 되겠다 이러면서 굉장히 그냥 의미 부여를 하는 거죠. 의미 부여를 하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무미건조한 삶이잖아요. 계속 공부를 하다가 밥 먹고 잠깐 커피 먹고 광합성 한 30분 하고 다시 들어와서 공부하는데 그 과정 속에서 뭔가 생각을 하고 마음을 쓰고 오늘 밤을 기획을 하고 그걸 밤에 해보고 이러니까 그래도 좀 즐기는 거예요. 즐기는 과정이 있는 거고. 그래서 약간 마빈 해글러처럼은 아니더라도 나는 서로 좋게 승리로 이끈다는 그런 과정을 입시 과정에서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우리 모두 입시를 하느라고 다들 바쁘고 힘든 건 맞는데, 그리고 어느 정도는 힘들어야 되는 것도 사실 인정해야 될 부분인데, 나는 힘들어야만 하는 사람, 괴로워야만 하는 사람, 행복하면 안 되는 사람, 여유를 가져서는 안 되는 사람, 그런 생각은 조금 한쪽에 접어두고, 바쁜 와중에서도 어떻게 하다 짬이 나면은 넘어진 김에 쉬어가는 것처럼 잠깐 재밌는 일을 찾고 잠깐 인스타를 찾고 오랜만에 친구한테 연락이 오면 아 공부하는데 왜 방해돼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아 그래 잠깐 얘기하고 활력을 찾아보자 이러면서 얘기를 하는 그런 여유로운 태도. 아 근데 사실 그거 하고 안 한다고 떨어지고 붙을 입시는 저는 많지 않다고 생각해요. 제가 보려는 시험도 물론 해야 할 일도 많고 아직 나도 세 발의 피밖에 안 했지만 그래도 이런 재미를 다 없애야만 합격할 수 있는 시험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공부할 때 더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대신에 내가 활력소를 찾을 때도 죄책감 없이 부담감 없이 조바심 없이 그렇게 찾을 수 있지 않을까? 그래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위안을 삼고 오늘 하루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요일이라서 저 되게 많이 지치고 졸렸어요. 다들 이번 한 주도 고생하셨고요. 주말에도 많이들 공부하시겠지만 그래도 조금 기분 좋게 웃을 일들을 만들고 그래서 또 리프레시해서 다음 주를 또 즐겁게 보낼 수 있도록 행복한 주말 모두들 보내시기 바랍니다. 다들 이번 주도 고생하셨습니다.